네, 안녕하세요. 마음을 움직이는 프레젠테이션의 비밀에 대해서 알려드릴 스토리젠터 최자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저의 전문 영역이죠. 이 스토리를 전달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레젠테이션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이야기를 전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현장에서 어떻게 말을 하고 있고 어떤 마음가짐, 어떤 태도로 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많은 분들이 저한테 말을 너무 잘하고 싶어요. 말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이런 질문합니다. 왜 말을 잘하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다들 대답을 못 하세요. 그냥 왠지 말을 잘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말을 늘 잘하고 싶다라는 생각만 하고 있지만 도대체 그래서 우리가 왜 말을 잘해야 될까? 이런 본질적인 질문은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본질로 돌아가서 우리는 왜 말을 잘하고 싶을까? 왜 말을 잘 해야만 할까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스피치의 목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왜 스피치, 이 말하기를 하는 걸까요? 우리가 말을 잘하고 싶다면 우리가 말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왜 타인 앞에서 말을 하는 걸까요? 왜 무대 위에서 타인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제가 생각하는 스피치의 목적은 바로 이거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들의 가슴속에 정답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제가 생각하는 스피치의 목적은 내 안에 있는 생각, 내 안에 있는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의 가슴에 심어주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머리로 이해시키는 것이 아니라 가슴을 움직이는 것.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왜 하고 있는지, 내가 이런 가치관을 왜 가지고 있는지, 그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나를 증명하는 시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되고요. 가장 먼저 뭘 해야 될까요?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말하기 스킬을 단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각의 단단함을 먼저 만드셔야 됩니다. 내 생각이 타인의 어떤 비판이나 타인의 반대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렇지만 저는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해요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생각이 단단하게 다져지는 시간을 가지셔야 되는 것 같아요. 말을 잘하려면 가장 첫 번째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들여다보셔야 되고요. 내가 어떤 생각을 타인에게 전할지 내 안에 있는 아이디어를 먼저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말하기는 결국에 나라는 사람을 증명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프레젠테이션은 많은 분들이 상대방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에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은 단순히 상대방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아니고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상대방이 듣고 싶은 이야기와 함께 연결지어서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명확하게 내 안에서 메시지가 먼저 탄생해야 타인에게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메시지가 구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타인을 보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나는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일까를 돌아보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화자가 있고 청자가 있죠. 그쵸?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있어야 말하기는 성립이 됩니다. 그쵸? 그런데 이 안에는 항상 어떤 갭이 존재해요. 간극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와 상대방이 듣고 싶은 이야기 사이에 간극을 줄여나가는 일이 결국에는 말하기와 프레젠테이션을 잘 기획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본질로 돌아가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듣는 사람들은 어떤 것들을 듣고 싶은지 생각하는 거기도 하고요. 또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해결하려는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들의 어떤 점을 고쳐줄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게 비즈니스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항상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청중은 현재 어떤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지 면밀하게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는 어떤 것들을 줄 수 있는지 이 안에서 생각해 보시는 게 바로 그 사이의 간극을 줄이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즘에 퍼스널 브랜딩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신데요. 이 말하기를 잘하는 것은 저는 퍼스널 브랜딩과 굉장히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누구인지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타인에게 말하게 되면 그것과 비슷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꼭 생각해 보시고요. 내가 연결되고 싶은 사람들은 누구인지, 그들은 어떤 불편함을 겪고 있는지도 꼼꼼하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즈니스 현장에서 진심을 다해서 말하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 내가 어떤 뭐 강연이나 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 현장인데요. 이런 질문 저한테 많이 하시거든요. 저는 일터에서인데요. 일터에서 제가 진심을 다해서 말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저도 이런 고민을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던 문장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가수 양희은 씨가 한 이야기인데요. 한 모창 대회에서 양희은 모창을 하게 된 친구가 양희은 씨에게 가서 물어봤어요. 선생님, 제가 상록수를 불러야 하는데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 상록수의 그 시대적인 배경과 그 안에 담긴 의미와 이런 것들을 똑같이 부르기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양희은에게 가서 물어봤더니 그때 이런 말을 해주셨어요. 가슴을 울리는 가사가 없다면 그런 노래는 부르면 안 돼. 한 문장이라도 내 가슴을 울려야지. 이렇게 딱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문장이 마치 저한테 하는 이야기 같았어요. 비즈니스 현장에서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전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내 가슴을 울리는 한 문장쯤은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프레젠테이션 들어가기 직전까지 수정을 하고 정말 우리가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잘 구성이 되었는지 계속해서 바라보는 이유가 사실은 이거인 것 같아요. 나의 가슴을 울리는 문장이 한 문장이라도 비즈니스 현장이라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가짐과 태도가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마지막까지 단 한 문장이라도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담았는가 생각해 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한 문장을 찾는 게 사실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걸 추천드립니다. 문장 수집 노트. 누군가의 마음을 탕 저격할 수 있는 좋은 문장들을 하루에 하나씩 수집하면 장문 시험을 볼 때 정말 좋다라고 해서 그 문장을 차곡차곡 쌓기 시작했는데 저는 조금 엉뚱하게 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좋은 문장뿐만 아니라 제가 정말 감동을 받았던 엄마의 말이나 친구들의 이야기 혹은 영화 속의 대사 이런 것들을 다 적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 문장을 적는 게 아니라 그 아래 저의 감정도 적었어요. 이게 왜 좋았는지. 그래서 저는 프레젠테이션뿐만 아니라 면접을 볼 때에도 이 노트만 본 것 같아요. 자기소개서를 쓸 때에도 그 안에 문구들이 다 있잖아요. 뭐 가장 크게 실패해본 경험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뭐 이런 문장이 있다라고 하면 그 이야기를 쓰기 전에 제가 썼던 문장 수집 노트를 쭉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문장들을 제일 맨 앞에 쓰고 그 아래 저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썼던 것 같고요. 그래서 면접 봤을 때 모두 다 제가 좋아했던 평소에 수집했던 그런 문장들로 제가 자기소개서를 써서 면접 볼 때에도 굉장히 쉽게 썼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 꼭 하고 싶은 이야기 있나요? 라고 물어보기도 하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할 때에도 제가 수집했던 문장 중에 하나를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고 나서 나는 어떤 일이든 다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저의 포부를 그때 이야기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면접 현장에서나 아니면 비즈니스 프레젠테이션에서나 저는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우리와 계속해서 함께 만날 사람, 우리와 계속해서 파트너십을 가질 사람을 그 안에서 선정하고 뽑는 거기 때문에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결국에는 이걸 가져가는, 발표하는 나라는 사람, 이 사람의 매력이 그대로 고스란히 드러나야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과 사람이 마주하는 일이고 사람과 사람이 대면하는 일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결국에 내가 호감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이 사람과 정말 파트너가 돼서 진정성 있게 열심히 좋은 태도로 함께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먼저 비춰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이 9년 차, 정말 그 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매번 프레젠테이션 했는데 대충 하고 싶은 날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요? 어떨까요? 네. 일하는 사람의 마음이라면 한 번쯤 오늘은 좀 대충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도 물론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현장에 가면 혹은 저와 함께하는 파트너들을 보면서 생각이 많이 달라집니다. 가끔 프레젠테이션 하다가 와,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정말 있어요. 네. 그러면 저는 그럴 때마다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잖아요 라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들에게서 존경심이 나옵니다. 아, 프로구나. 저들은 정말 프로구나. 나는 지금 프로들의 세계에 있고 나는 나 역시 프로답게 행동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정말 프로들과 내가 함께 일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저의 그 마음가짐이 다시 다잡게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현장에서 저는 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오늘 만나는 청중들은 오늘 이 단 하루 나의 무대를 보고 최자영이라는 사람을 평생 기억하고 평생 평가하겠지? 오늘 나를 만난 사람들은 이 무대를 보고 우리 업체를 기억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면 정말 몸이 바로 서지고 마음가짐이 바로 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현장에서 항상 이런 마음가짐으로 무대 위에 서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무대에 오른 사람이기 때문에 청중의 입장에 설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요. 그럴 기회가 몇 번 있었어요. 제가 심사위원으로 누군가를 평가하는 자리에 이제 앉을 기회가 있었는데요. 정말 신기하게도 무대 위에 올라오는 그 걸음걸이부터 대기하는 순간까지 너무 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대기하는 그 순간의 표정과 대기하는 순간의 몸짓, 그리고 무대 위로 올라오는 걸음걸이부터 모든 것이 메시지의 시작이다. 실제적으로 좋은 프리젠터는 무대 위에 올라오는 순간부터 다릅니다. 그때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김연아입니다. 여러분 혹시 김연아의 그 쇼가 시작되기 전에 김연아가 빙상장을 이렇게 슉 들어오는 장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김연아가 스케이팅을 타고 쭉 들어올 때 어떻게 하냐면 전체적으로 한번 슉 돌면서 오늘 온 청중들을 한번 쭉 봅니다. 그리고 내가 연기할 무대를 한번 쭉 봐요. 저는 좋은 프리젠터는 이런 마음가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 무대 위에 들어오셔서 바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청중들도 들을 준비가 됐는지 한번 쭉 보시는 거고요. 오늘 나의 이야기를 들을 청중들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들인지를 한번 쭉 보시는 그런 여유를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청중 한 사람 한 사람을 느껴야 정말 내가 이 사람들과 대화를 하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무대 위에 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의 문장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무대 위에 오른 사람이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카피 캡슐에 보면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좋은 카피는 자유의 여신상과 같아야 한다. 왜? 그것은 아무것도 말하고 있지 않지만 계속해서 무언가를 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유의 여신상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우뚝 서 있죠. 하지만 이 자유의 여신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굉장히 큽니다. 그것처럼 이 프레젠터, 무대에 오르는 발표자는 단지 그 무대에 오르는 것만으로도 많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을 하지 않아도 입을 내뱉지 않아도 정말 올라오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시작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를 증명하는 시간, 정말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온 마음을 다해서 준비했는지 이제 보여주겠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무대 위에 올라가시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 프레젠테이션 하는 일을 마음을 다해서 이야기를 전하는 일이다 라고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문장을 좀 이야기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문장 중에 하나인데요. 이 사람을 움직이는 리더의 말에 나오는 문구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하는 모든 스피치는 단순히 말을 가지고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인생이 등장하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누군가의 앞에서 이야기를 할 때 단순히 말을 잘해야겠다, 말을 잘 전달해야겠다가 아니라 우리가 이 말을 통해서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우리 회사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왔는지를 그 앞에서 당당하게 증명해내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프레젠테이션, 말하기를 할 때, 전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좋은 프레젠터는 딱딱하게 화석처럼 굳어있는 것들을 정말 생생하게 살아있는 언어로 바꿔서 나의 이야기로 생생하게 살아있는 언어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얼마나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